그러면 우리가 ADHD를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ADHD 원인을 가지고 제거해주면 돼요. 전두엽하고 편도체 있는 데하고 얘네를 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네가 하지 않아야 될 일 안 해도 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기 할 일만 할 수 있도록. 주의력, 집중력, 충동성 조절, 감각 통합 운동 이런 걸 얘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 이거를 네가 네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만 해주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 기관 같은 데 가셔서요. 정밀 검사 같은 거 받아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시지각의 기능은 어떤지, 그러니까 눈동자가 제대로 근육이 있거든요. 눈동자에 6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면서 활동을 해주는지,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뇌에 전달을 해줄 수 있는지를 검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청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는 다들 듣지만 이 듣는 거를 정보를 처리해서 뇌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뇌가 제대로 인지하는지를 청지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청지각은 제대로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센터 같은 데 가셔서요. 시지각, 청지각, 감각 통합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기능학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전두엽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보고 잘 듣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만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발달 검사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까 이제 감정의 뇌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편도체가. 여기에 감정을 담당하는데 얘가 일을 너무 안 하니까 아까 문제가 된다 그랬죠. 타인의 감정을 가지고 몰라서 공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타인의 감정만은 아니에요. 내 감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서도 관여를 하거든요. 이제 제가 여기 준비한 PPT가 있으니까 한번 잠시 봐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스트레스와 뇌의 혈류량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준비한 PPT의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걸 보시면요. 긍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낮다라고 나와 있고요.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아주 높음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걸 보면 긍정적인 정서 있을 때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낮으니까 피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뇌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가. 그런데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보면 2층에 있는 감정윤회까지 있는 데가 피가 몰려있고 나머지 대뇌피질이 있는 데는 하얗게 있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바로 이게 키워드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감정윤회에 있는 데가 전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피들이 다 몰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병력만 남기고 전두엽이 있는 데랑 이런 데는 대뇌피질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를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서요 논리적인 판단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뇌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전두엽에 있다 그랬죠. 그거는 대뇌피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뇌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피가. 그러니까 학습을 해도 우리가 공부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감정에 너무 많이 휘둘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위험하거나 뭐 무력감에 쌓여있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을 때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혈액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공부를 해도 그만큼 집중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런 정서를 안정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거의 집합제가 바로 이겁니다.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협음과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두뇌가 가장 이상적인 두뇌입니다.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제 바로 교육 모토예요. 제가 밀고 있는 교육 모토 2개가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협음과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두뇌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두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좋아야 된다, 뭐 우뇌가 좋아야 된다, 아니면 뭐 혀부가 좋아만 좋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정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요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도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두뇌는요, 정서 활동이 바탕이 그러니까 안정된 정서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응 능력이랑 좌우의 그런 뇌가 골고루 발달을 해야지만 이상적인 두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기초로 생각을 해 두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그 뇌 발달이라든지 학습을 할 때 있어서 이끌어 주시면 보다 좀 이렇게 좀 높은 그런 교육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